또 내 통장에 손댔어요? 그거? 주식하려고? 한 방이면 몇 억 불려줄 수 있어. 지금까지 날린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그래요? 어차피 넌 계속 벌잖아. 걱정 마.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몸도 힘든데. 애 낳는 게 뭐 대수라고 앵앵거리냐? 유세는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 그냥 애 지워.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돈이나 벌어와. 그게 내 도리야.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현수는 명색만 스타트업 대표였다. 사실 사업이라곤 제대로 굴려본 적 없었고 투자금이란 것도 이미 다 탕진한 뒤였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시간을 죽이며 남들이 자신을 대표님이라 부르는 순간만 즐기는 허세꾼이었다. 대표님, 오늘도 미팅이세요? 단골 카페 직원이 물었다. 응.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서. 현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실제로는 게임을 하거나 SNS를 보며 시간을 때울 뿐이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월세조차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CEO인 척 연기를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카페에서 한설인을 만나게 됐다. 설인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 다음 전시회 일정은 확정됐습니다. VIP 초청장은 50% 준비해주세요. 현수는 귀를 기울였다. 전시회? VIP 초청장? 이 여자. 뭔가 괜찮은 직업을 가진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미술 관련 일을 하시나요? 현수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 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현수는 명함을 건넸다. 물론 가짜로 만든 명함이었다. 아트테크 관련 스타트업이군요. 흥미롭네요. 설이는 현수의 명함을 보며 관심을 보였다. 현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술관 큐레이터라니 연봉도 꽤 높을 텐데 요즘 아트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다. 현수는 설인과의 데이트에서 항상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늘어놓았다. 물론 모든 비용은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아트 투자 매칭 시스템이에요. 내년이면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이는 현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녀 역시 아트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현수의 아이디어가 그럴듯하게 들렸다. 정말 유망한 사업 같네요. 성공하시겠어요? 설인 씨 같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자신이 생깁니다. 현수는 설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내고 꽃을 주문해서 미술관으로 배달시키고 주말이면 문화적인 데이트 코스를 준비했다. 설이는 점점 현수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3개월 후 현수는 설인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입을 맞춰야 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 근데 절대 내가 무직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무직이 아니라 뭐라고 하라고?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여자 미술관 큐레이터예요. 연봉 6천만 원 받아요. 현수의 어머니 이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6천만 원.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셔야 해요. 처음에 이순자는 설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저 집안은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하지만 설인이 큐레이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우리 현수한테 딱 맞는 며느리네. 교양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현수의 여동생 강지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오빠가 또 이상한 여자 데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설인의 직업을 듣고 나서는 언니 정말 멋있으세요. 라며 극진히 대했다. 가족 소개 자리에서 이순자는 인자한 어머니를 연기했다. 서린 씨, 우리 현수가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어머님. 현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불안정하잖아요. 서린 씨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이 옆에 있어 주시니 든든해요. 지민도 한몫했다. 언니 저도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전시회 보러 갔을 때 설명 좀 해주세요. 설이는 현수의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현수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6개월 후 현수는 설인에게 프러포즈했다. 설이나 나와 결혼해줘.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설이는 감동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네, 현수 씨.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을 설이는 결혼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현수는 호텔 웨딩홀을 빌리고 비싼 한정식으로 피로연을 차렸다. 물론 전부 빚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이순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일을 설인에게 떠넘겼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손발이 부지런해야지. 내가 이제 늙어서 집안일 하기 힘들어. 어머님,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면서 살던데. 설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출근해야 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민이었다. 설인이 모아둔 고급 와인과 장식품을 자기 집에 가져가 쓰면서도 뻔뻔하게 굴었다. 언니, 이 와인 좀 가져가도 돼요? 남자친구네 집들이 선물로 쓰려고요. 지민 씨, 그건 제가 특별한 날을 위해 모아둔. 어차피 언니가 돈 잘 벌잖아요. 나는 사회초년생이라 언니가 좀 도와줘야죠. 지민은 설인의 옷장까지 뒤져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가져갔다. 설인이 항의하면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나눴어? 라며 오히려 설인을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 현수였다. 아침에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실제로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설인의 직장 동료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설이나 내 남편 진짜 스타트업 대표 맞아? 내가 아는 업계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회사는 없다고 하던데 그럴 리가. 현수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한번 확인해봐. 설인은 그날 밤 현수에게 물어봤다. 현수 씨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죠? 한번 놀러 가고 싶어서요. 회사? 지금 사무실을 옮기는 중이라 주소가 바뀔 예정이야. 그럼 직원들은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로 하고 있어. 요즘 트렌드잖아. 현수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다. 현수는 설인의 월급 카드까지 몰래 꺼내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 가정경제는 아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는 스타트업이니까. 네가 좀 버텨줘야지. 그렇다고 해도 제 카드를 허락도 없이 쓰시면. 허락? 우리가 부부인데 허락을 받아야 해? 내 건 네 것이 따로 있나? 설인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 전 현수와 지금의 현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자상하고 지적이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남자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설인은 현수의 가방에서 PC방 이용 영수증 더미를 발견했다. 날짜를 보니 현수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던 날들이었다. 현수 씨, 이게 뭐예요? 그거?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좀 했어. 가끔이 아니라 매일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하루에 8시간씩. 내가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까지 간섭할 거야? 너무 심하지 않아? 현수는 오히려 설인을 나무랐다. 설인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설이는 점점 의심을 키워갔다.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현수는 아예 나가는 척도 하지 않았다. 스타트업을 그만두었다고 발표했다. 설이나 나 스타트업 정리하기로 했어. 왜요? 그렇게 잘 되어 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일을 찾으셔야죠. 그러나 현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알아서 하겠다고 말만 했다. 그 무렵 설이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집안일과 직장 일 그리고 현수의 뒤처리까지 하느라 과로에 시달렸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고 불면증까지 생겼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현수 씨 임신했어요. 현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임신. 지금?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차예요. 아이고, 지금 상황에 애까지? 현수는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이순자의 반응은 더 심했다. 애 가진 게 대단한 일이라도 되니? 유세는 어머님 첫 손주잖아요. 손주가 뭐가 중요해? 지금 현수도 일 못하고 있는데 애까지 생기면 어떻게 살라고? 설이는 상처를 받았다. 아이를 가진 것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일인지 몰랐다. 임신 중에도 집안일은 그녀의 몫이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데도 이순자는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해도 된다는 법 있어? 유세 떨지 마라. 라며 몰아붙였다. 현수는 아내의 임신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현수 씨, 오늘 산부인과 가는데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나 바빠? 혼자 다녀와. 뭐가 바빠요? 집에 있잖아요. 내가 집에 있다고 한가한 건 아니야. 다음 사업 아이템 알아보고 있거든. 그러나 현수가 하는 일이라곤 게임과 온라인 쇼핑뿐이었다. 임신 4개월 차. 설인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임신 중독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수가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댄 것이었다. 어느 날 설이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기절할 뻔했다. 자신이 모아둔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현수 씨, 이게 뭐예요? 설이는 통장 내역서를 들고 현수에게 따졌다. 아, 그거? 투자한 거야. 투자요? 어디에 투자했다고? 3천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져요?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바뀌어. 현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모든 돈을 잃은 것이었다. 투자 플랫폼이 뭔데요? 정확히 어디예요? 그건 업계 기밀이라 말할 수 없어. 업계 기밀? 지금 농담해요? 설인이 소리를 지르자 이순자가 나타났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질러러? 임신부가 그러면 애한테 안 좋다고 하던데. 어머님, 현수 씨가 제 돈 3천만 원을 허락도 없이. 허락. 부부끼리 허락을 받아야 해. 우리 현수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도와줘야지. 이순자는 아들 편만 들었다. 그날 밤 설이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현수 씨,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금? 밤늦은데 내일 가면 안 돼. 응급실이라도 가야겠어요. 택시 타고 혼자 가나 피곤해. 설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임신 중독증이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선생님, 아이는 괜찮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유산 위험이 높습니다. 설이는 병원에서 혼자 울었다.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시댁 식구들은 관심도 없었다. 3일 후 현수가 병원에 나타났다. 어떻게 됐어? 아이를 잃었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현수의 반응은 너무나 담담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이 제 말 좀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 당신은 매일 게임만 하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게임만 한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현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그때 현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말 안 듣고 무리하더니 잘하는 짓이다. 애초에 지금 상황에 애가 지는 게 말이 됐나? 설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잃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인가? 그 순간 설인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돈을 대주는 ATM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퇴원 후 설인은 마음의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였다. 설인은 퇴원 후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현수의 과거를 파헤쳤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현수의 학력, 경력, 과거 연애사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수는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에 다닌 적도 없었다. 스타트업 대표라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설인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의뢰인님, 강현수라는 이 남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자들을 속였습니다. 3명의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모두 경제력 있는 여성들이었고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립탐정이 건넨 자료를 보며 설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설인은 자신이 4번째 피해자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다. 그리고 의뢰인님,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탐정이 건넨 또 다른 서류를 보고 설인은 경악했다. 현수가 자신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자신이 수혜자로 되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까지 총 5억 원 상당의 보험을 의뢰인님 명의로 가입해 놓았습니다. 모든 보험금 수혜자는 강현수입니다. 설인의 혈압이 확 올랐다. 현수는 자신의 죽음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왜 현수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병원비를 아깝다고 했는지 자신이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설인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현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다. 현수는 지민과 함께 설인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빠 언니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5억 근데 너무 건강해서 문제야. 좀 더 스트레스 받게 해야겠어. 내가 언니 물건들 더 가져가면서 열받게 할까? 좋아, 그리고 엄마도 더 심하게 부려먹으라고 해. 설인은 메시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다. 설인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그럼 이번 기회에 아예 끝장을 내자. 어차피 보험금만 받으면 끝이잖아. 어떻게? 계단에서 밀어뜨린다든지. 의외로 간단해. 설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자들이었다. 설인은 신중하게 복수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했다. 먼저 설인은 변호사를 만났다. 사기, 횡령, 보험 사기, 심지어 살인 미수 혐의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특히 보험 사기와 관련된 증거들은 결정적이네요.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들은 살인 음모 혐의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인은 또 다른 준비도 했다. 현수의 전 여자친구들을 모두 찾아내서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수의 아내 한설인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피해자인 김민정을 만났을 때 그녀는 설인을 보자마자 알아봤다. 4번째 피해자시군요. 저희는 이미 강현수가 또 사기를 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아시나요? 네. 저희끼리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모두 강현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설인은 3명의 전 여자친구들과 연합했다. 모두 현수에게 당한 피해를 증언하기로 했다. 설인은 현수의 도박 기록을 모두 수집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설인은 이순자와 지민의 범죄도 준비했다. 이들이 설인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증거들, 그리고 설인의 재산을 횡령한 증거들을 모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설인은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현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했다. 먼저 보험회사에 신고했다. 네. 제 남편이 제 명의로 무단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보험회사 조사팀이 즉시 움직였다. 보험 사기는 그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설인은 현수가 도박으로 잃은 돈의 출처를 모두 신고했다. 설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 설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은 것들이 모두 불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D-데이가 왔다. 아침에 현수가 평소처럼 PC방 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강현수 씨죠? 사기, 횡령,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현수는 당황했다.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설이나 이게 뭔 일이야? 현수가 설인을 바라봤다. 설인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한 일의 대가예요, 현수 씨. 아니, 사기꾼 강현수 씨. 사기꾼?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 스타트업 대표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 돈 훔쳐서 도박한 것, 제 명의로 보험 가입한 것,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계획 세운 것까지요. 현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 내 핸드폰을 봤구나? 당연하죠. 당신이 지민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다 봤어요. 그때 지민도 집에 들어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강지민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언니가 신고한 거야? 지민이 설인을 향해 소리쳤다. 네, 맞아요. 당신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다 신고했어요. 이순자도 횡령과 정신적 학대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이게 뭔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해. 이순자가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낫죠. 설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현수는 처음에 부인했지만 물증이 너무 확실했다. 핸드폰 메시지 보험 가입 기록,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죄를 증명했다. 강현수 씨, 이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찰이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다. 계단에서 밀어뜨린다든지 의외로 간단해.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데요? 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지민도 마찬가지였다. 설인의 물건을 훔친 것, 설인을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일부러 괴롭힌 것,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이순자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인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법정에서 현수의 전 여자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강현수는 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라고 거짓말하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빼갔어요.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1억을 잃었습니다. 강현수가 사업 실패로 자살까지 시도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었어요. 판사도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을 언도했다. 피고인 강현수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배우자를 살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지민은 공범 혐의로 징역 3년, 이순자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설인의 진짜 복수가 시작됐다. 먼저 설인은 현수가 자신에게서 훔친 모든 돈을 돌려받았다. 현수가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압류해서 피해 배상을 받았다. 현수가 감옥에 간 지 1년 후 설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선 설인은 미술관에서 승진해서 수석 큐레이터가 됐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서리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 정민호였다. 그는 서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런 서린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다. 서린 씨, 저는 서린 씨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후 서리는 진짜 가족을 만들었다. 정민호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과의 결혼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현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가끔 서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용서를 빌었지만 서린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었다. 지민과 이순자는 출소 후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는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 서리는 5살 딸 정서윤을 안으며 웃었다. 자신의 딸은 절대로 자신 같은 고생을 하지 않도록 똑똑하고 강하게 키울 생각이었다. 서윤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몰라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누구든지 너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서리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통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과거의 한서리는 순진하고 속기 쉬운 여자였지만 지금의 한서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